이강인 선수가 오늘 교체될 때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나갔거든요. 그만큼 오늘 이강인 선수가 팀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활약도도 좋았고, 그리고 아기레 감독이 진짜 노련하고 좋은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늘 경기 어떤 전술적인 특징이 있었냐? 비아레알의 전술적인 특징이 어떠냐면요, 왼쪽 풀백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왼쪽 측면 공격수는 약간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반면에 오른쪽 풀백은 토트넘에 있었던 포이스거든요. 이 선수는 풀백으로 나오지만 중앙 수비수로도 뛰는 선수죠. 오버래핑을 많이 안 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3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이 아기레 감독이 어떤 전술적인 특징을 보여줬냐면, 오른쪽 라인에 풀백을 2명 뒀어요. 왜 풀백을 2명 뒀냐?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풀백이 마크하고, 그리고 가장 측면에 있는 풀백은 올라오는 비아레알의 왼쪽 풀백을 마크한다. 첫 번째 포인트가 이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보통은 마요르카가 5-4-1을 써요. 근데 오늘 경기만큼은 5-3-2를 썼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투톱을 세우면서 무리키 옆에 카데웨어라는 공격수를 세웠거든요. 카데웨어가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무리키가 3백에 중앙 수비수를 붙잡아요. 이렇게 붙잡았을 때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건데, 비아레알이 이 3백을 만들면서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오른쪽 측면 포이스에게 볼이 갈 때 이강인 선수가 3명의 미드필더 라인 중에서 왼쪽이에요. 그래서 이강인이 포이스가 볼을 받을 때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2명의 미드필더가 자연스럽게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하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패스가 전개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미드필더인 다니 로드리게스가 올라가고 이강인이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또 미드필더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계속 이제 이 마요르카가 이 전략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온 거예요. 아기레 감독이 비아레알의 전술적인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맞춤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술에 있어서는 이강인 선수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수비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장면이 그래서 나오죠. 비아레알이 3백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포이스에게 패스를 전달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이강인 선수가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가 압박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올라와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이강인이 압박을 할 때 마요르카가 중앙 미드필더 2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의 압박을 받으니까 포이스가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오른쪽 미드필더인 다니 로드리게스가 압박하고 이강인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다니 로드리게스는 올라가고 미드필더가 자연스럽게 다니 로드리게스의 뒷공간을 커버하고 이강인은 또 내려오죠. 그러면서 다니 로드리게스가 올라가고 이강인은 내려와서 중앙 미드필더 2명 라인을 또다시 형성합니다. 이 유기적인 수비가 비아레알을 정말 볼을 전개할 때 껄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요르카가 경기가 재미없고 그리고 너무 수비적이고 라는 평가를 듣지만, 어쨌든 오늘 경기 비아레알을 이기면서 8위거든요. 라리가 8위. 유럽 대항전을 나갈 수 있는 순위가 됐어요. 거의 근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레 감독이 정말 노련하게 만나는 팀마다 이 팀의 컨셉을 잘 잡아와서 어쨌든 승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면, 오늘 경기 아까 풀백을 2명 세웠잖아요. 2명을 세웠기 때문에 마페오를 높게 올려요. 자연스럽게 포백이 되죠. 오른쪽이 원래 풀백이었으니까 한 칸씩 밀려나면서 포백이 돼요.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서 마페오를 오른쪽 공격수로 쓰면서 마페오, 무리키, 카더웨어,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이 올라가서 이강인까지 이러한 공격 전형을 만들고 오른쪽에서 계속 붙여줬어요. 후방에서 전방으로 길게 붙여주고, 이때 앞쪽에 마페오가 윙백인데 엄청나게 올라와서 머리에 맞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뜨려주는 볼을 마요르카가 가져오면서 공격을 전개를 하게 되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마요르카가 수비에 대한 이제 컨셉도 가지고 있지만 공격에 대한 컨셉도 확실하게 가져나온 경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비를 통해서 이 비아레알의 공격을 막아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마페오를 높게 끌어올려서 공격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경기 카데웨어가 최전방에 있으니까 전방으로 계속 뛰어들어갔거든요. 뛰어들어가면서 비아레알의 이 수비를 되게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투톱이니까 카데웨어가 되게 높은 지역에서 뛰어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마요르카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카데웨어에게 그냥 단순하게 붙여줍니다. 근데 붙여줬을 때 카데웨어가 계속 따라가면서 수비를 압박하고 여기서 이제 백패스가 나오는데 백패스가 나올 때도 카데웨어가 따라가요. 이 선수가 스피드가 빠르니까. 그리고 여기서 골키퍼가 압박을 받으니까 어설프게 걷어냈는데 이 볼을 무리키가 또 달려나오면서 가져오게 되죠. 정말 단순하지만 앞선에 두 명을 두면서 이 비아레알의 수비 라인을 압박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비아레알의 실수를 유발해낸 다음에 무리키가 볼을 받아서 측면에서 패스, 카데웨어의 득점. 몇 번의 패스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앞으로 붙여서 오늘 경기 원톱이 아니라 투톱을 세웠던 이 아기레 감독의 선택. 이게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경기였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세우다가 오른쪽 측면으로 볼이 전개되면 올라가서 압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라가서 압박하고 반대편으로 전개되면 다시 내려와서 중원 싸움하고,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야 되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 역할을 이강인이 오늘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오늘 이강인의 기록 태클 횟수, 태클 성공 횟수 5번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많은 태클을 성공시킨 선수가 이강인이었고요. 그리고 제공권을 제외하고 볼 경합 상황이 12번 있었는데 7번을 승리했어요. 오늘 경기 전체에서 볼 경합 상황에서 승리한 횟수가 가장 많은 선수가 이강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오늘 계속 뛰어다니면서 태클 성공 횟수도 가장 많고 볼을 경합할 때 볼 경합에서 승리한 횟수도 경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선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마요르카는 비아레알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거죠. 그런데 이게 아기레 감독이 정말 이 판을 잘 짜왔는데 전반전 20분 만에 비아레알의 트리게로스가 퇴장을 당했죠. 그러면서 한 선수가 더 많은 상태로 마요르카가 경기를 했는데 마요르카의 단점, 볼을 소유하면 더 못합니다. 그래서 한 선수가 많은 상황에서 마요르카의 볼 소유가 많아지니까 실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게 이 마요르카는 볼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장면도 패스를 일단 뒤로 너무 세게 줬고 패스가 너무 부정확하니까 이 라이오가 패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흘렸고 모랄레스의 스피드가 라이오보다 훨씬 더 빠르면서 완벽하게 1대1 찬스 득점이 나왔죠.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마요르카의 실수로 첫 번째 실점을 했고요. 두 번째 실점이 나올 때도 마요르카가 볼을 소유하는 상황이었어요. 마요르카가 한 선수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루트가 많은데 여기서 패스가 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비아레알이 볼을 끊어내죠. 끊어내자마자 바로 앞선으로 패스, 그리고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또다시 패스, 그리고 바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비아레알이 경기 초반부터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 오히려 퇴장을 당하니까 역습보다는 이제 지공 상황이 많아지면서 수비 라인의 실수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을 할 때마다 다시 스코어를 되돌려 놓은 선수가 이강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끝나고 교체가 될 때 기립박수를 받은 거거든요. 첫 번째, 1대 0에서 1대 1이 됐을 때 이강인 선수가 실점을 하자마자 이 장면이 나왔죠. 측면에서 이강인이 볼을 잡을 때 상대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3명에게. 근데 여기서 이강인이 측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파가 성공하면서 크로스를 올려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레 감독이 마페오를 엄청나게 올려서 쓴다고 했잖아요. 이 공간으로 이강인이 크로스를 올려주죠. 3명의 압박을 뚫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레 감독이 의도했던 반대편에 있는 마페오에게 볼이 전달됐고, 여기서 마페오가 크로스, 다니 로드리게스가 이 볼을 받아서 득점으로 만들어냈죠. 비아레알이 동점골을 만들어냈을 때 다시 앞서 나가는 골을 만들어냈던 선수가 이강인이었고요. 그리고 또다시 수비라인의 실수 때문에 2대1에서 2대2가 됐을 때 코너킥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킥 상황에서 이강인이 아주 예술적인 코너킥을 올려주죠. 무리키가 앞으로 뛰어나갈 때 기본적으로는 무리키에게 볼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리키가 볼을 건들지 못했고 이강인의 크로스가 무리키를 지나쳐서 다니 로드리게스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다니 로드리게스가 또다시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아까 이강인 선수가 태클 성공 횟수 경기 전체에서 1위, 그리고 볼 경합 상황에서 승리한 횟수 경기 전체에서 1위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크로스 성공 횟수 4회, 크로스 성공률 100%거든요. 4번 시도해서 4번 성공했어요. 크로스 성공 횟수도 경기 전체에서 1위입니다. 이러니까 이 마요르카 팬들이 이강인이 교체될 때 기립박수를 안 칠래야 안 칠 수가 없었죠. 물론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에 약간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아레알이 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도 순위 싸움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고 있으니까 라인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한테 공간이 많이 났어요. 이제 마요르카가 볼을 끊어서 전방으로 보내주는 장면인데, 이때 이강인 선수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왔다가 뛰어나가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비아레알의 뒷공간이 순간적으로 무너졌고, 물론 이게 이제 오프사이드였지만 이때 이강인 선수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방에서 무리키가 볼을 받아서 뛰어나가는 이강인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보내줬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발에 걸려요, 패스가. 그래서 오른발 슈팅이 약하게 나가면서 이제 레이나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요. 그리고 이런 장면도 있었죠.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비아레알의 선수들이 과도하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강인이 뒤에 머무르고 있다가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요르카가 이강인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완벽하게 1대1 찬스를 맞이했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약간 힘도 떨어져 있었고,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뭐 스피드에 엄청난 강점이 있지 않다 보니까 뛰어나가다가 상대 수비수에게 약간 이제 뒤따라 잡히면서 조급하게 슈팅이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찬스를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 이게 사실은 약간의 오늘 경기 오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 경기를 봤을 때 마요르카가 가지고 나왔던 컨셉, 수비적인 컨셉에서 이강인이 절대 빠질 수가 없었고, 심지어 수비적인 수치가 경기 전체에서 가장 좋은 선수였고요. 그리고 공격적인 상황에서도 이강인의 크로스가 순간순간 나오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다. 그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공수양면으로 오늘 경기 마요르카가 이 비아레알이라는 팀을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했던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사실은 이강인 선수한테 매우 좋은 상황인 게 뭐냐면, 마요르카가 지금 오늘 경기 비아레알을 이기면서 8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떤 순위냐, 강등권과의 승점 차가 지금 이 마요르카가 11점 차이예요. 근데 유로파리그 출전권이 걸린 한 6위 정도? 보통 이제 코파델레이에서 우승을 하는 팀들이 유로파리그나 챔피언스리그를 나가니까 7위가 컨퍼런스리그, 5위, 6위가 유로파리그를 나가잖아요. 그런데 마요르카가 바로 위에 있는 아틀레틱 빌바오와 1점 차이입니다. 그리고 라요 바이카노와는 2점 차이예요. 심지어 챔피언스리그권에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도 승점이 7점 차이입니다. 이 뜻은 강등권보다 유럽 대항전 순위가 더 가까워요, 지금 마요르카가. 이게 왜 이강인 선수한테 좋냐? 마요르카는 이번 시즌 시작할 때 당연하게도 강등권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던 팀입니다. 그런데 공수양면으로
핵심적인 활약을 하면서 마요르카를 유럽 대항전이나 혹은 그 근처까지 이끌어낸다 라는 것 자체가 이강인 선수한테 엄청난 커리어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음 시즌이 됐을 때 이렇게 이 마요르카라는 약팀을 데리고 유럽 대항전 근처까지 올라가는 이 선수를 많은 팀들이 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요르카의 이 성적에 가장 큰 이 이유가 되는 사람은 아무래도 아기레 감독이 아닐까. 아기레 감독의 이 노련함과 감독적인 능력이 이번 시즌 정말 충분하게 발휘되는 시즌이 아닐까 하네요.